보통 청년 실업 하면 다들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 이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서 실업을 위기가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한 거대한 투자라고 본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바로 그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공부하고 있는 사람을 정말 실업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하나가요, 우리가 실업에 대해 가졌던 모든 생각을 그냥 확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인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제안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70% 임금이라는 건데요. 잠깐만요. 임금을 깎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젊은 인재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아예 뿌리부터 바꾸는 새로운 사회적 약속, 그런 거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표를 보내서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볼까요? 지금 모델은 딱 100% 임금 주고 바로 일해서 성과 내라 이거잖아요. 근데 새로 제안하는 모델은 시작 임금을 70%로 하는 대신에요, 회사가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초점이 달라요. 단기적인 노동력을 쓰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편인 인재를 키워나는 데 맞추는 거죠. 높은 지원이라 좀 막연하죠?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회사가 보증을 서줘서 집을 구할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필요할 땐 무이자 대출까지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 학원비 같은 정말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까지 보너스로 챙겨줄 수도 있고요. 이건 단순히 돈을 더 주는 차원이 아니라 한 사람이 진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판 자체를 깔아주는 거라고 봐야 해요. 바로 이 문장이 이 모든 생각의 핵심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성장하는 젊은이들을 그냥 일자리 찾는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국가의 보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쓰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똑똑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관점의 전환이죠, 정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그 결과는 과연 뭘까요? 언제쯤 그 결실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진가는요, 이들이 40대가 되었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에게도 어마어마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아주 영리한 장기 전략이에요. 그 경로가 아주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20대와 30대는 회사의 완전한 보호막 아래서 배우고 성장하는 투자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리고 40대가 딱 되면 그동안 쌓은 역량과 회사에 대한 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조직의 핵심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받았던 투자를 몇 배, 몇십 배로 갚아주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델이 꿈꾸는 최종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처음부터 정성을 다해 함께 키워낸 충성심 강한 리더 세대. 이런 인재들이 많아지면요, 그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경쟁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해지지 않겠어요? 자, 근데요, 이 아이디어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더 넓게 확장될 수 있거든요. 이 놀라운 철학이 비단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공부가 곧 일이다 라는 이 핵심 아이디어는요, 경력이 한번 끊긴 중장년층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이나 명예퇴직 후에 막막해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겪는 실업 문제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2년에서 3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실업 상태로 보내는 시간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시간은 바로 숙련된 경력자들이 인생의 2차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2에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재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건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주 적극적인 준비 기간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업자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를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내릴 수 있습니다. 사회를 위해 다음에 큰 기여를 준비하려고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어때요? 이렇게 정의를 바꾸니까 실업에 대한 그 부정적인 느낌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바로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정말 실업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사회의 정말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범위를 더 넓혀볼게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사회 전체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그 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청사진은 아주 명확한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투자한다. 둘째, 그러면 사회가 안정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바탕으로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서 경제적 번영을 이룬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논리죠.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국민이 각자 자신의 성장과 미래를 준비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놀랍도록 안정될 겁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나 거리의 시위 같은 게 줄어들고 그 에너지가 전부 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적 안정은요, 국제사회에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아, 저 나라는 미래가 있구나, 희망이 있는 나라구나 하고요. 당연히 안전한 투자처로 보이겠죠. 그 결과 국가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더 좋은 조건으로 해외 자본을 끌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국가 경제력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문장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을 키워서 우리 사회 전체의 수준, 즉 질을 높이는 것, 이게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당장 눈앞에 일자리를 만드는 데 써야 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대한 사람을 키워내는 데 써야 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